네, 안녕하십니까. 수송드로나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공 촬영 카메라 그리고 짐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드론 카메라의 선택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드론 카메라는 일체형 온보드 카메라라고 그랬죠. 이 온보드라는 말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카메라가 있죠. 이 카메라가 이 안에 있는 기판에 같이 있어요. 온보드 보드에 같이 이렇게 on 돼 있죠. 그래서 이 온보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드론에 있는 온보드 카메라, 이거 사실상 글자 그대로 온보드는 아니죠. 그 안에 FC나 뭐 다른 기판이 있는데 그 기판에 온보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온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보드를 빼더라도 기체와 일체형 카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체형 카메라가 이렇게 있죠. 기체와 일체입니다. 이 드론도 이 드론 기체와 카메라가 일체형입니다. 일체형 온보드 카메라죠. 그 다음으로 이러한 드론의 경우는 분리 탑재형이죠. 자, 이렇게 짐벌 부분이 카메라 부분이 그리고 렌즈, 여기는 이제 카메라죠. 카메라 그리고 렌즈 이렇게 제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또 이렇게 기체의 하단부에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탑재형 카메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분리 탑재형. 기체가 이전 기체와 이 기체는 좀 다르죠. 이 기체가 훨씬 더 크기는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한 아주 전문가의 영화 촬영용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메라가 여기 있네요. 이거는 영화 촬영용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렌즈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서 살펴보았던 이러한 렌즈와는 또 다른 렌즈로 보이네요. 자, 이거는 광학 20배 줌 카메라입니다. 광학 20배라고 하면 디지털 줌이 아닙니다. 디지털 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컴퓨터 화면에서 사진을 띄워놓고 그거를 모서리를 잡고 드래그하면 커졌다 작았다 하게 되죠. 이게 디지털 줌이고요. 광학 줌이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 렌즈 사이에 이 렌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좋은 카메라는 수십 개가 이 안에 수십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렌즈 사이의 거리, 그리고 이미지 센서와의 거리를 조절해 가지고 이 광학적으로 멀리에 있는 걸 당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망원 렌즈가 여기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망원 렌즈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사체에 가까이 갈 수가 없을 때, 뒤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고압선이라든지 뭐 기타 그 움직이는 물체라든지 움직이는 물체 중에서 특히 풍력 발전기의 터빈 같은 경우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럴 때 이런 줌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카메라를 보면 조금 좀 앞선 카메라들과 좀 다르죠. 앞선 이런 카메라들과 좀 다릅니다. 자, 이 포커싱을 위해서 렌즈의 초점 포커싱을 위해서 별도의 장치가 이렇게 있죠. 별도의 모터를 활용해서 이 렌즈 이 부분을 돌려서 포커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뭐 캐논이라고 써져 있는데 캐논 광고는 아니고요. 이러한 그 영상 촬영, 영상을 담고자 할 때 이러한 그 전문가의 영상 촬영용 카메라를 장착하고
이 또 오토 포커싱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더욱더 선명한 영상을 우리가 촬영한다고 할 때 이렇게, 또는 뭐 그 어떤 피사체 고정을 시켜놓고 주변은 뿌옇게 촬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할 때 이 전문가의 카메라를 사용해야 됩니다. 앞선 이러한 일체형 카메라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이러한 그 전문가용 별도의 분리 탑재형 카메라는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체형 온보드 카메라와 분리 탑재형 카메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촬영용 카메라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비교하고 본인이 원하는, 또는 본인에게 익숙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예산이겠죠. 본인의 예산에 맞는 카메라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준, 카메라 교체죠. 카메라를 내가 원하는 대로 교체할 수 있느냐, 렌즈를 내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느냐. 일체형 온보드 카메라는 불가능합니다. 자, 일체형 온보드 카메라는 불가능한데,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일체형 온보드 카메라를 생산하는 기업들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들에서 카메라 자체는 교체를 할 수 없지만 렌즈만이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현재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품을 그렇게 개발 중에 있으니, 향후에는 카메라 교체는 일체형 온보드 카메라에서 카메라 교체는 불가능할지라도 렌즈 교체만이라도 가능하도록 향후에는 제품이 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이름으로 인해서 분리 탑재형 카메라는 가격이 매우 상승하겠죠. 물론 온보드 카메라도 비싼 게 있지만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미지 센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미지 센서 화소수, 그리고 어떤 카메라인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갤럭시 폰을 제가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갤럭시 폰을 일부러 넣는 이유는 일체형 온보드 카메라는 아니죠. 드론에 사용되는 온보드 카메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있는 온보드 카메라이기 때문에 일단 넣어봤습니다. 왜 넣냐면, 여기 화소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영상을 촬영한다 할 때 화소수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폰의 경우, 최신 폰의 경우 S20인가요? S20 같은 경우 화소수가 1억 8천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이 니콘의 D800이라는 이 굉장히 비싼 카메라가 3630만 화소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갤럭시 폰보다 이게 화소수가 작으니까, 그러면 영상 품질 또는 사진 품질, 이게 니콘 D800 이 비싼 게 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이건 화소수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미지 센서 크기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짚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 큰 대에, 이렇게 큰 이미지 센서에다가 촬영을 하는 것과, 이렇게 이만큼 작은 이미지 센서, 방금 제가 이미지 센서 한 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이미지 센서에 촬영을 하는 것은 애초에 화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질 차이를 이 화소수로 어느 정도 극복한다고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화소수에 우리가 유혹돼서는 안 되고, 여기에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팬텀 4 같은 경우에는 2000만 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3630, 2020만 화소보다 작죠. 그러면 팬텀 4의 20만 화소의 그 화질이 뒤에 나온 옆에 나온 캐논 EOS 6D만큼의 화질을 보장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고요? 화소수는 비슷하지만 여기에 크롭 바디, 풀 프레임이라고 돼 있죠. 크롭 바디와 풀 프레임은 이렇습니다. 자, 이 풀 프레임은 36mm 곱하기 24mm죠. 이 풀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풀 프레임이 나오죠. 35mm 풀 프레임. 이게 원래 예전에 우리 카메라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사용되기 전에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에서 쓰던 그 필름의 크기가 바로 이 풀 프레임입니다. 아시겠죠? 36 곱하기 24 또는 여기서 35라고 해놨는데 하여간 이게 풀 프레임이고 이 크기가 크롭 바디라고 옆에 써져 있는 것은 이 풀 프레임보다 작은 이미지 센서들입니다. 자, 2.25분의 1인치의 이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이 이미지 센서, 여기에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이만한 것과 풀프레임 이만한 그거는 화질 차이가 애초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온 팬텀 4 이미지 센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주황색에서 이 파란색 이 사이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팬텀 4가 이 정도밖에 주황색 정도밖에 안 돼요. 애초에 풀프레임의 저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이미지 센서와는요. 여기 포서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서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SLR이 이 포서즈를 많이 써요. 포서즈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센서와 화소수 카메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UV 필터, ND 필터, CPL, 크로스 필터 이런 것들이 있죠. 뒤에서 뭐 필터는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필터들이 다양하게 있는 그 드론 카메라들이 있고 거기 없는 카메라도 또 있죠. 그래서 특수한 필터를 사용해서 특수한 효과를 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분리 탑재형 카메라를 드론에 장착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 기체들이 나오죠. 일체형 온보드 카메라 대표적인 건 매빅, 팬텀, 그리고 분리 탑재형은 인스파이어, M300, M600 이런 것들이 있죠. 인스파이어에 사용되는 그 렌즈 그리고 그 카메라, 자, 최근에 뭐 인스파이어에 사용되는 그러한 그 짐벌 카메라들이 X3, 5, 7 이렇게 있습니다. 3는 이 팬텀이나 매빅보다 오히려 화소 수도 작고 이미지 센서도 작죠. 그런데 X5는 아까 디지털 카메라에서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DSLR에서 많이 쓰이는 포서즈 이 정도 크기입니다. X5가. 그리고 X7은 이보다 큰 시그마나 여기 캐논 여기 나온 이 정도 크기입니다. 가로로 이 대각선 길이가 1인치죠. 이 포서즈는 4분의 3인치라는 거고요. 대각선 길이가 자 1인치로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풀프레임만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짐벌이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In this video, I'm going to show you how to get those really good shots when you're using a gimbal, because it's like when you're first buying. 예. 이 동영상은 당연히 제 동영상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동영상입니다. 저작권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벌을 사용해서 어떻게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걸 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 짐벌이 아니고 김벌이라고 읽고 있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게 보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With the framing that is going to be your end frame, make sure they set the manual focus so that everything there is in focus, and then 자, move back.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그대로 수평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바로 김벌입니다. 뭐 영어로 읽으면 김벌이고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짐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짐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들고 있을 때도 수평을 유지하고 좀 이렇게 움직여도 항상 수평을 유지하는 게 바로 짐벌입니다. 그 짐벌은 바로 우리 기체에 자이로스코프이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자이로 센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 자이로 센서 똑같은 것입니다. 기체에 사용되는 자이로 센서와 이 김벌에 사용되는 자이로 센서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물론 이 영상도 원래 저작권이 있는 것이고 일부만 힐라 사이언스 비디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팽이를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요. 자, 이렇게 놓으면 똑바로 서가지고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걸 보면 이렇게 누워서도 옆으로 일정한 각도 유지하면서 저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이로의 특성인 것이죠. 이렇게 놔도 잘 돌아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돌아가는 팽이를, 이 자이로를 비행기에다 설치해서 고정시켜 놓으면 얘는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기울어져도 항상 수평, 이리 기울어도 수평, 저리 기울어도 수평, 이렇게 해서 기울어진 정도를, 기체가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한다는 것이죠. 김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하는데 앞서 보았던 팽이를 장착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보았던 그러한 팽이, 커다란 팽이를 장착하는 것은 비행기, 항공기에서는 정확한 그 측정값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러한 팽이형 자이로를 사용합니다. 팽이형 자이로는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러한 전자자이로를 이용하고요. 이 전자 부품이죠. 여기 전자 부품.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기울어지는지 이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측정해 가지고 기울어진 값을 어디로 보내는 것이죠. 기울어진 값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각종 게임을 즐기죠. 스마트폰으로 각종 게임을 즐기는데 이러한 스마트폰이 기울어지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화면에서도 어떠한 물체가 움직이거나 또는 뭐 사람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이러한 자이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게임을 즐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김벌이 또 여기 있죠. 김벌 이렇게 보면 여기 축이 있고, 축을 이거를 모터를 이용해서 돌릴 수도 있고 또는 고정된 것도 있죠. 이 축이 여기 고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뒤에서 밑에 모터가 있다면 이거를 뱅글뱅글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보이는 이 Y축은 고정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X축과 Z축만 이 자이로에서는 X축과 Z축만 지금 감지하고 보정해 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모터가 달려 있죠. 이게 모터입니다. 이 모터로 어떻게 해요? 기울어졌다 하면 계속해서 모터를 돌려서 잡아주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자이로는 이 김벌은 초당 50에서 60회를 보정해 준다고 그러죠. 사람 눈으로 감지하기 힘듭니다. 초당 50에서 60이면요. 그런데 더욱 더 정밀한 김벌은 초당 1200에서 1400회를 보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정밀하게 이를 그 자세를 잡아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자이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김벌 캘리브레이션을 시시때때로 너무 자주 해줄 필요는 없는데 무언가 좀 이렇게 불만족스럽다, 뭔가 좀 떨리는 것 같다, 그리고 영상이 불만족스럽다 하면 이 김벌 캘리브레이션을 중간중간 실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